서울과고영재학교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오늘은 핵심 서류 세 가지입니다. 관찰소견서 A, 관찰소견서 B, 그리고 자기소개서. 이 부분이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져 있고 각각에 쓰는 사람은 다르지만 이것을 평가하는 서울과학고등학교 선생님들과 입학사정관들은 어떻게 이 학생의 정체성을 입체적으로 평가하는지, 그리고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늘의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같이 함께 보시죠. 영재성 입증의 3차원 설계도 좀 약간 거창하게 있는데요. 학생이 제출하는 자기소개서가 있고, 관찰소견서 A, 즉 수학과학 역량 부분 거가 있고, 관찰소견서 B가 있습니다. 인성 부분 거. 이러한 이제 그 서울과고에서 제출하는 핵심 서류들 그 부분 거에서 어떻게 이것이 트라이앵귤레이션 3차원의 어떤 상호 검증이 이루어지는지 부분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단순하게 내가 자소서 잘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관찰소견서 선생님들이 잘 구성을 해주면은 합격할 수 있지 않느냐,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입학사정관은 이 세 가지 서류를 따로따로 보지를 않아요. 어차피 자소서를 읽고 관찰소견서 A를 보고 관찰소견서 B를 보든 순서를 바꿔서 보든 관계는 없습니다. 서울과고에서 입학사정관이 이렇게 봤었을 때 이 학생이 탐구 역량, 자기주도 학습 능력, 인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안 보려고 해도 그렇게 여기서는 이 말인데 여기서는 이 말인데 이 부분이 다양성의 좋은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정체성의 혼란으로 봐야 되느냐, 이 부분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서류별 역할과 무엇을 평가하는지를 좀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자소서는 당연히 지원자 본인이 쓰는 거고, 물론 부모님이 옆에서 일부 도와주는 건 괜찮은데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 돼야 돼요. 내면의 동기, 수학과학 잠재력, 자신의 성장 경험, 이런 부분 것에 쓰는 방식은 중학교 수준에 맞게끔 주관적으로, 성찰적으로, 과정 중심적으로 구체적인 사례 포함해가지고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 관찰소견서 A는 주로 이제 수학과학 선생님이 이제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관찰소견서 B는 주로 담임 선생님이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으로 보는 것이 관찰소견서 A가 가장 중요하다, 뭐 이렇게 질문하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관찰소견서 A나 관찰소견서 B나 자기소개서를 휴리스틱하게 봅니다. 종합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관찰소견서 A에서는 학업 성취력을 보고 특히 이제 수학과학 부분 것에 보는데, 여기서의 쓰는 방식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써야 된다는 거고, 관찰소견서 B는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관찰자 입장에서 이 학생의 리더십과 또는 윤리의식, 사회성을 보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원칙이야 통일성이 드러나는 게 좋습니다. 하나의 정체성인데 분명히 이 학생은 한 명이에요. 그런데 보는 시각은 세 개죠. 자기가 자기를 보는 시각이 있고요. 이게 자기소개서고, 수학과학 선생님의 학업적인 측면에서 이 학생을 보는 것이 있고,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사회적인 사회성, 인성과 사회성을 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 가지 똑같은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쓰지만은 이 학생의 정체성은 하나라는 것이 드러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끈질긴 탐구심이랑 뭐 이타적 리더십이다, 아니면은 협업적 탐구 능력이다. 그러면은 소견서 A는 탐구 능력 부분 것이 집중될 거고요. 소견서 B는 이 학생이 어떻게 다른 친구들과 협업했던 내용들에 대한 관찰 부분이 들어갈 거고요. 자기소개서에서는 나의 특성이 어떤 측면이 협업이고 어떤 측면이 탐구 정신인지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세 개가 모였었을 때 지원자의 페르소나, 지원자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개별 서류들이 구성되고, 그 개별 서류들이 지원자나 또는 소견서를 작성하는 교사들은 달리 쓰지만은 보는 입학사정관은 드러날 수 있는 통일성이 되어야 돼. 이게 첫 번째 원칙, 통일성입니다. 두 번째가 일관성인데, 일관성 중에서 치명적인 서사적 모순을 피해라. 예를 들어서 자소서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팀 프로젝트에서 갈등을 중재하고 협력을 이끌어냈다. 근데 소견서 B, 즉 담임 선생님이 쓰는 인성 부분 거에서는 리더십과 협력 항목에서 우수 이상으로 체크가 되고, 이 부분은 우수로 체크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코멘트도 얘가 팀 프로젝트 협업 능력이 좋네,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반대로 자소서에는 자기 주도적으로 남들이 포기한 과학 실험을 끝까지 완수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소견서 A에는 영재성 평가 수학과학 탐구력 부분 거에서 과제 집착력이 보통이다 또는 미흡이다. 그러면은 과학 실험 끝까지 완수했다라고 자기가 자소서에다 써놨는데 선생님이 보는 관점은 다르잖아. 너 보통이나 미흡이다, 이렇게 되면은 뭐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 부분 거 서로가 일치해야 되는 거죠. 소견서 A나 소견서 B나
자소서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일관성 원칙입니다. 세 번째 상호 검증성인데 주관적 주장을 객관적 사실로 만드는 마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자기소개서는 자신의 주관적 경험이고 자신의 심리적인 거고 동기적인 거예요. 교사의 관찰 속인 것은 구체적인 사례고 객관적인 거죠. 이 두 가지가 결합됐을 때 입학사정관은 아하 네가 주장하는 게 이건데 그래 구체적인 근거는 선생님의 이 의견에서 찾을 수 있네. 그렇게 해서 이 학생의 영재성이 검증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소서를 뭐 미리하게 쓰고 글을 잘 쓰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죠. 글 잘 쓰는 거랑 자소서 잘 쓰는 거는 별개예요. 글 잘 쓰는 건 문학을 잘하는 거겠죠. 자소서를 잘 쓰는 것은 솔직하게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필체로 이와 같이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소견서 A, 소견서 B를 평가하고 거기에 일단은 두 가지가 있어요. 소견서 A, 소견서 B를 보면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객관식이에요. 선생님들이 그냥 알아서 체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코멘트 직접 쓰는 이제 입력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체크된 부분이랑 그 다음에 입력된 부분을 서로 자소서랑 대조해 가지고서 또 관찰 소견서끼리도 대조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입학사정관이 이 학생은 정말 영재성이 어느 정도 검증됐다.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상호 검증성 부분이고 첫 번째 통일성, 두 번째 일관성, 세 번째 상호 검증성 이런 부분 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을 제 나름대로 여태까지 학생들을 추적을 해보니까 나왔던 결론이에요. 그래서 자소서를 쓸 때 학생의 시점에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관찰 소견서 A는 수학과학 교사 입장에서 쓰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상호 검증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에 이제 사례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학생이 이렇게 썼어요. 자기주도 학습에서 물리 실험 중 발생한 오차의 원인을 찾기 위해 한 달간 50번의 재실험을 진행하며 변인을 통제하는 방법을 깨달았다. 사실 이것도 중학생이 쓰는 용어 중에서는 좀 어려워요. 변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달간에 50번의 반복 실험을 진행하며 오차의 원인에 대한 것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중학생다운 표현이에요. 뭐 조교들이 이거 자료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관찰 소견서 A, 즉 이 부분 거에 대해서 수학 과학 선생님은 과제 집착력이 매우 탁월하다에 체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방과 후 매일 과학실에 남아 물리실험기구를 세팅하고 자기 스스로 가설을 수정해 가면서 끝내 오차의 범위를 줄여내는 끈질긴 관찰력을 갖고 있다. 자신이 본 거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겠죠. 그래서 본인이 썼던 내적 동기와 성장이라는 측면의 학생의 시점에서 쓴 자소서랑 관찰 소견서 A의 교사의 구체적인 관찰 사례 이 부분이 서로 검증되면은 이 학생의 탐구 열정이 진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핵심 주의사항, 결과 나열은 검증을 파괴한다. 금지 및 감점 요소, 결과 중심, 권장 요소는 과정 중심. 외부대의 수상 실적, 영재원 수료, 특허처럼 이거 다 못 씁니다. 다 쓸 수가 없어요, 자소서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서 사용을 해야죠. 영재원을 언급할 필요가 없고 또 특정 영재원이 드러나는 표현을 써도 안 돼요. 그냥 지원자의 스스로 탐구한 내용과 경험이라고 이렇게 해서 대회 참가 과정에서 연구하는 노력을 얘기를 해주고 실패를 극복한 자세를 써주는 것이 중요해요. 결과 중심으로 쓰지 말고 뭘 해라? 과정 중심으로 써라. 결과에서 외부 수상을 받았든 영재원을 제대로 수료했든 못했든 사사 과정을 받았든 아니든 이런 거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활동과 과정 중심으로 써라. 이 부분이 핵심 주의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으로 해가지고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소재를 먼저 자소서 쓰기 전에 어떤 선생님이 나의 어떤 탐구 활동을 지켜봤는지를 한번 쭉 리스트를 작성을 해봐요. 그 다음에 기억을 환기시킵니다. 선생님과 같이 했던 특히 수학 과학 선생님에서 뭐 실험을 같이 했다든지 이런 부분 것을 선생님한테 제가 자소서 이 부분 쓸 때니까 소견서 이 부분 것 좀 써주세요.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면 안 되지. 2학기 빛의 굴절 심화 질문 했던 부분 것을 그때 선생님 제가 이거 몰랐었는데 너무 도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번에 좀 자소서에다가도 좀 관련되는 걸 좀 언급할까 합니다. 라고 해서 자기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물리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이 그와 관련해가지고 리마인드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견서 쓸 때 이미 잠재적으로 이 학생이 그 부분 거에 대해서 언급해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전략적인 배분 수학과학 교과교사가 담임이어서 인성까지 자랑하는 경우에 동일인
본인이 A, B 모두 작성하는 거 가능하며 때로는 더 강력한 서사를 만든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야. 그럼 담임 선생님은 주로 이제 뭐냐면은 이 교사 관찰 기록에서 B를 쓴단 말이야. 그러면은 교사 관찰 기록 B를 쓰는데 그 선생님이 또 수학 선생님이야. 그 선생님이 또 과학 선생님이야. 야야야 내가 다 써줄게. 그러면은 관찰 소견서 A, B가 모두 이제 동일한 선생님이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좀 더 다양한 시각을 좀 놓칠 수가 있어요. 이 학생에 대해서. 자소서에 쓴 내용이 이런 다른 내용도 있는데 그 내용 부분 것은 담임 선생님의 인지 범위 내에서는 사실은 거기까지 못 미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다. 그런데 과학 내용까지 관심 갖고 있었을 리는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이야. 그러면 수학 내용까지 구체적인 사례를 알고 있지는 않을 가능성이 커요. 어떤 증명 과정 수학에서 분명히 내가 열심히 했고 그 부분 거는 수학 선생님이 100% 잘 알고 있고 수학 선생님이 그 부분 것에 관찰 소견서 A를 썼으면 써줄 건데 우리 담임이 과학 선생님이니까 자기가 실험했던 거 같이 실험했던 것만 써준다. 그래서 상대편의 수학 선생님은 과학 선생님 의견을 반영하고 과학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담임 선생님이라면은 효과가 클 수도 있죠. 근데 선생님들끼리 생각보다 그렇게 또 막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뭐 중학교마다 다르지만은.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는 부분이에요. 가능하면 담임 선생님이 다 써주고 그 학생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밀어주려고 한다라고 할 때도 선생님 그 부분 거는 담임 선생님 수학 선생님 써줘도 좋은데 과학 선생님 의견 좀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라든지 해서 반드시 좀 시너지를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전략적 배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소재 매핑, 두 번째 담당 선생님한테 기억을 환기시키고 세 번째 각각의 역할을 전략적으로 배분해라. 서울과고가 찾는 입체적인 이제 서류 세 개가 각기 다른 서식이지만 목적은 하나다. 자소서의 주관적 열정이 소견서의 객관적인 관찰과 입증될 때 그때 시너지를 발휘한다. 서류부터 무조건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의 영재성을 3차원으로 설계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서울과고 세 가지 핵심 서류, 자기소개서, 관찰소견서 A, 관찰소견서 B 관련해 가지고 영재성 입증의 3차원 설계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